되게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주제는 처음에는 부부랑 예산소원의 부분이 이제 주였었는데 사실은 이 소원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발표자들이 전부 장미화 선생에 대한 것만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하는 것이 있었어요. 목차를 보시면 아산 지역의 소원 사후 중에서 우리 인산소원이 어떤 위치를 갖는가, 이제 그거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산소원이 창건되는 과정,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그리고 그걸 한번 살펴보는 그게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오연이 제양되다가 뒤에 추배되는 과정에서 자매도 추배를 되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매가 인산소원과 관련해서 어떤 인맥과 어떤 역할을 했을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툭 건드려 주신 것처럼 인산소원에 대한 복원 필요성, 과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0년대 말에 사실은 인산소원을 조사를 해서 충남의 소원사부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보고 놀란 게, 어떻게 충청도에서 저 남인 계열의 오연을 지향하는 소원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 같은 아산에 있는 정태성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종암택이라고 할까? 여기는 전부 노론계가 많은데.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번 기회에도 이런 것도 아마 그거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아시나 모르지만 지금 제가 우리 박동수 선생님 회장하지만 이 학회에 회장을 했어요. 제가 몇 년에 했는지 아세요? 2008년, 10년 전에, 12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인산소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계유산 한국에서 만들 때 책임지 필자입니다. 그래서 참 소원에 대한 애정이 제가 많은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돼서, 충남에서 특별하게 오현과 정태, 정암택일을 한 데가 어디 있느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오연소원도 전국에도 많지도 않고, 한 분씩 가가지고 다 자기 할아버지 했지, 오연을 같이 한 데는 사실은 나주의 오연소원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건데, 사액을 받지 못하고 아니면 차액도 못 받았고, 건립하는 과정도 굉장히 애매했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제일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산에서, 충남에서 일찍이 오연을 지향하는 서원을 세운 것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 했느냐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아산학연구에 있으니까 농담으로 그것 좀 하라고. 그것도 연구 안 하면서 말이지. 무슨 농담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찍을 때 이제 홍가신이 떠오르죠. 근데 그거는 이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추배 인물들의 성격이 인산소원, 오연소원 같은 데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사실은 외지인이거나 그 다음에 약간 이쪽에 토착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향이 충청도 일대에서 보면, 죄송하지만 저는 당색이 뭐겠어요? 제가 조선시대 서인, 노론, 소론, 동인, 북인하면 무슨 당일 것 같아요? 모르시니까. 저희 조상은 서인 노론계예요. 저희 조상은. 근데 충청도에서 사실은 소론계 서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남인계 서원은 거의 손으로 칠 정도. 우리 오연소는 남인계로 시작을 했다가 뒤에 소론계로 살짝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역사에서 300년 속에 다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숙제로 볼 것이, 우리 자매 후손들이나 아산에 이 유교 인맥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게, 오연소원, 인산소원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해철됐으니까 없다고 하지만 다른 소원도, 제가 소원 자료를 굉장히 많이 조사합니다만은 여기처럼 하나도 없는 게 없어요. 그걸 좀 찾는 거. 그게 아마 어디에 숨어 있거나 어디에 팔려나갔거나 어디에 수정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 이제 툭툭 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인산서원의 역사적 성격과 잠야와 인산서원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산에서 이런 서원 활동을 했을까, 이제 이거를 펼치는 게 제일 큰 제 주제고요. 조선시대 서원은 뭐 어떤 거라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사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 항맥이 아산 지역을 대표하는 지성사적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근거로 남는 게 문화유산, 서원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산서원이나 오연서원을 얘기할 때도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 그것은 지금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인산서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잠야에 대해서는 많이 하셨지만 안에서 간략히 좀 하겠습니다. 창건 시기는 1610년 이전이다. 동방오연을 제한한 유일한 서원이다. 어디? 충남에서요. 충청도에서. 그리고 이 인산서원이 충청 지역에서 서원 중에서 5번째로 건립된 서원이에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산에서 5번째로 서원을 만들었다. 이거 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홍과신 선생이 이 서원 창건에 관여를 했을 거다. 근데 우리 여기 후손 어르신 나와 있지만 문집에다 좀 쓰든가 그런 얘기 좀 하지 왜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자랑을 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연대로 보고 나면 분명히 홍과신 선생이 관련됐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충청남도에서 제1호 서원 사호를 만든 사람이 홍과신입니다. 부여 현감을 하면서 의열사를 만들었어요. 백제, 성충, 계백 이분들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의열사를 처음에 만든 분이 바로 홍과신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쪽 지역에서 그래도 동방오연을 하고 이렇게 빠른 시기에 5번째로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그거를 좀 생각해요. 현충사 우리 유명하지만 1704년입니다. 100년 가까이 차가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독성서사 얘기했지만 1858년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창건 시기 이전에 1610년 이전에 오연을 제안했다. 아까 그 이제 뭐 김 선생도 말씀하시고 또 얘기할 때 우리 김일환 선생도 그렇고 1608년 그때쯤 창건됐을 거다. 아니면 창건은 아니지만 잠야가 온 게 그때다. 그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때 잠야가 몇 살이었을까요? 1608년 10년. 30대 말입니다. 30대 후반. 홍과신 선생은 그때 60세가 넘었어요.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건 하여튼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신정 아주지의 기록을 보면 오연이 문묘에 봉사되기 전에 아산현에서는 선비들이 오연을 제왕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연 제왕 이전에 오연을 제왕한 곳이 아산이다. 이거는요 굉장히 특이하고 뭔가 이건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한마디가 없어요. 얘기된 게. 다만 현감 하나가 와서 이거는 있는 게 아니니까 없애버리자 했을 때 반발을 해준 거는 있지만 어떻게 여기서 했는가 없어요. 누가 했는가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소를 올렸으나 건립이 안 되니까 아산 유림들이 스스로 서원을 만들어서 제양을 했죠. 그러다가 오연이 봉사되니까 창건이 이제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관련해서 충청도의 서원 사후, 바로 우리 인산서원이 성립된 그 시기, 지금 초록색 글자가 보이죠? 1610년 아산 인산서원. 앞에가 바로 부여 의열사고 공주 충현서원이고 한산 문헌서원이고 해덕의 숭현서원입니다. 이게 15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 때에 제일 먼저 생긴 게 이제 우리 인산서원하고 보령의 화엄서원이죠. 그리고 금산의 성곡서원, 홍산의 청일사가 생겼는데 이때만 해도 어떻게 아산에서 이렇게 빨리 생길 수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아산 그 당시의 유림들이, 사족들이, 사림들이 특별한 분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산서원을 건립한 주체가 누구였느냐고 딱 할 때 아산의 유림들 중에 여기 오셨지만 그거는 자네가 몰라서 그래. 누구에 한번 하실 분 있어요? 인산서원 만들 때 누가 만들었어? 그거 아느냐? 그럼 누가 써놨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다고 하면 창건 주체로서 역시
누구를 볼까? 그러면 우리 만전당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전당이 그때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고 막 행적을 벌이다가 은퇴해서 지금 여기 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툭 건드리는 말이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도 말이 나오질 않아서 제가 이제 사실은 만전당이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송파, 그 다음에 송곡 두 분을 제가 거론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만전당 선생이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동방오년에 대한 문묘 종사 전국적으로 일어난 게 1568년에서도 1610년, 30년 일어나거든요. 50회 정도 돼요. 43회구나. 그랬는데 결국 안 되다가 1610년에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지금 그 만전당 같은 걸 생애를 보니까 1605년에 개성 유수에서 체임된 이후에 사직하고 여기 고향에 와 있었어요. 1605년. 그러면 1610년에 결국은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갖고 인산서원이 됐지, 오연서원이 됐지만 그 전에 유림들이 했다는 게 1609년이니까 1608년이니까 1606년이니까 1605년 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전당이 1605년에 고향에 와서 은거하고 있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가능성을 제가 이제 툭 건드려 놓은 거고요. 그 당시에 홍과신과 함께 활동을 했던 인물로 툭 떨어져 나오는 게 바로 송곡과 송파예요. 이덕민, 홍익현.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해서 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분을 간략히 소개하겠어요. 송파, 이덕민. 아산의 향유로 호는 송파고 우계, 성원, 율곡 이 문화에서 속한 사람이다. 아산 남면 대감리에서 우거했고 홍가신, 홍익헌과 더불어 도의를 하겠던 사람이다. 홍가신은 이덕민의 높은 덕위를 사모했고 삼성당에서 이 자재와 원근 향유를 강학한 사람이 송파다. 그 다음에 송곡, 홍익현은 중종 선조대의 인물로서 자는 분고 호는 송곡이다. 문행이 굉장히 밝았고 과후에 무심했다. 과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에 아산 염치 송곡리에 우거해서 호를 송곡이라고 했다. 장자지에 은거실을 두고 학문을 연구했고 서해 유성룡에게 충무공을 천거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 뚝 떠오르더라고요. 시기도 같아요. 그리고 홍가신과 굉장히 가깝고. 근데 어디도 송파글이나 송곡글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분이 인산서원이나 오연서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툭 건드려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1608년 정도에 자매가 여기로 왔다고 하면 10년의 그 숭앙 상서 올려서 여기 서원을 건립하게 하자. 거기에 자매도 참여해서 가능성도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창립된 이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가능성이 많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에 나이가 37이더라고요. 저기 자매가요. 그리고 그 자매하고 같이 어울렸던 분들이 다 30대고 이분들은 지금 연대가 50대, 6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남은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10년에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는 국가에서 인정받기 전에 오연을 충했었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1610년 이후에 1619년에 만전당이 처음으로 추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연 다음에 제일 먼저 추배된 분이 만전당 홍가신이고요. 그리고서 지금 우리 아산의 기록에는 이 연대가 약간 착종이 있어서 요번에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1664년에 현감 윤필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게 지금 아산 군지나 이 기록에는 1700년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윤필은이가 실록을 보니까 여기서 그 아산 현감을 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663년이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틀린 게 있으면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이 어떤 사람도 지금 퀘션 마크입니다. 잘 보세요. 1663년 정도의 어떤 사람이라면 약간 당파성이 있을 시기예요. 아주 심하진 않은데 사주를 받아서 오양을 철거해라. 왜 저 오양을 여기다 하냐. 인연도 전혀 없는 이곳에다 왜 이걸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시도한 사람이 윤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 그 한자가 하나 더 빠졌는데요. 홍기현이라고 하는 아산 진사가
강력하게 이 현감한테 공략을 해가지고 결국은 없어지는 건 그만뒀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산 유림들은 사액을 받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몇 차례 사회를 올렸는데도 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68년에 네 분을 추대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다 얘기된 거니까 이제 만년당 빼고 그 다음에 기준이라는 분, 이지양, 토정 이지양, 이덕민, 박지계. 근데 사실은 이 네 분이 홍가신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서 활동도 많이 하고 제자들도 많고 교류가 심했지만 사실 기준 같은 경우는 유배 와가지고 1년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재향을 하더라고요. 이제 조광조 문인으로 이제 유배해서 평택하고 그 얘기가 많은데 그 다음에 토정 이지양은 여기 현감으로 왔다가 인연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관직을 갖고 여기 왔던 인연으로 토정은 됐고 기준은 유배 왔던 거로 됐고 잘하는 자매는 여기 이거에 와서 여기 살면서 유학 활동을 했기 때문에 됐고 이덕민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사람이고 이 네 분을 이제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행 얘기를 했는데 서원 등록을 뒤져보니까 현종 10년, 숙종 8년, 그 다음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나가 더 있는데 3번 사액을 청원하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사액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같으면요. 국가문화재로 인정받는 거고요. 그냥 사액을 받지 않으면 지방문화재. 그래서 사실은 사액받은 성원은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많은데 오연서원이 계속해서 사액을 올리지만 되지 않고요. 지금 그 현종 10년 같은 경우에 딴 데도 많은데 자꾸 하지 마라 이런 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런데 꼭 아산에 할 이유가 있냐? 딴 데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캐스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보이지 않게 현종, 숙종 이때쯤 되면 약간 정치 성향이 좀 다른 것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숙종 8년에도 이런 상소를 계속 올리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인년이라고 1717년에는 여기 지금 아까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전부 소원 얘기를 하면서 아산 신창원양을 다 얘기하시는데 조선시대는 아산이에요. 이 세 현을 같이 하진 않습니다. 지역마다 9년마다 서원이 생기더라. 다른데 온양에 바로 이제 임금이 왔잖아요. 숙종이 왔을 때 사액소를 왕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온양 가까우니까. 그랬는데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지금 임금이 굉장히 아프고 좀 쉬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순간에 캔슬 시켜버려요. 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사액소가 다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성과를 못 올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자료 제가 했는데 지금 오연서원, 인산서원에 관해서 국가 기록으로나 학술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정확한 게 몇 개나 될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 번호사죠.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서원 등록. 서원 등록은 서원 관련해서 올렸던 상소문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시를 묶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걸 다 치러졌는데 서원 등록이 아까 나온 색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번호사적이라고 해서 국가사 만든 요새 같은 문화재청이나 문화공보부에서 만든 책입니다. 거기서 아산의 오연서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권융 24년 11월 아산년 이렇게 실록 이거 작품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왕인물이 벌써 여기 몇 명입니까? 지금 얘기했던 자매까지 다 포함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때 사실 이제 그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까지 가면 이제 요거까지.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있는 거죠. 이 외에 고문서라든가 또 지금 우리 여기 좀 자매와 후손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매 집안에서 이제 나오는 자료가 많아야 되겠지만 딸이 제향됐던 분들 것도 있을 거다. 그럼 그런 걸 찾는 게 하나의 과제로 그리고 아까 이제 복원 얘기를 뒤에 하는데 복원할 때도 그런 자료들이 밑받침 좀 되면서 푸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매 박지계의 생애는 뭐 지금 앞에서 다 네 분이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할 필요도 없죠. 이건 뭐 다 아까 하신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맥과 가계 이것도 아까 다 얘기한 거고 문제는 그 광해군 혼저 때 이 6형제들이 다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제일 큰 아들은 계산, 넷째 아들은 청주, 다섯째 아들은 인천, 그리고 둘째, 셋째, 여섯째, 자매가 여섯째잖아요. 그래서 둘째 형이 진짜 양, 셋째 형이 진짜 이렇게 세 분이 신청으로 왔다 이렇게 되고 이거한 연대는 아까 지금 착종을 있으니까 요건 좀 더 좀 저도 좀 수정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와가지고 사위가 이제 권득기의 아들이라든가 아까 이익일 한평이 씨 얘기했잖아요. 일찍 죽었지만 사실은 이 청양에 가면 한평 이씨 이익일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서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자원이 된 거를 여러분한테 한 얘기죠. 이 교류 인맥도 제가 뭐 다시 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자나 연보에 기록된 아랫부분에 있는 문인들 이분들이 사실은 그 한 분 한 분 써도 꽤 쓰겠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제 자매가 어떤 인연을 맺었다는 그 부분이 있고 돌아간 뒤에 자매의 추성 활동에 참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동을 이어서 무슨 뭐 학문적인 걸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좀 될 필요가 있다 싶고 그 위에 부분만 좀 볼게요. 가족을 데리고 왔다 할 때 그 견득기와 포조 조익이 같이 학문을 강화했다는 그 연보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온양의 서구정이라고 혹시 아세요? 서구정 기록을 보니까 자매가 이때 시암 조상우, 포조 조익, 신독제 김집, 후천 황종, 황종에는 목천이죠. 이들과 같이 여기서 강학을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아마 여기 실창에 입어하신 뒤에 돌아가시기 전에 교류를 했던 이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이제 연결되는 게 어디죠? 온양의 정태서원 건립 같은데 관여하게 되는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서 자매의 성격을, 자매의 위상을 좀 높이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문집발간도 지금 안 선생님 아주 자세히 해주셔서 요것도 좀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죠? 그냥 넘어갈게요. 연보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에 저한테 준 주제는 인산서원 복원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글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동훈 선생님한테 협박을 했죠. 그거 계속 쓰라고 그러면 저 빠지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인산서원 얘기를 제가 좀 앞에 쓰면서 이제 한 건데, 인산서원이 조선시대 아산, 유교, 사족, 지성문화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되살렸으면 좋겠다. 이건 뭐 분명한 거죠. 오현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제향했던 이곳, 그리고 거기에 아산과 연고가 있는 지성인들을 제향한 그런 곳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1610년에 만들어져서 대원군을 해칠 때 1628년까지 350년을 270년을 계속해서 운영된 서원, 이건 굉장한 거죠. 빨리 성립되고 그렇게 오랜 기간. 그리고 이런 것이 사실은 서원에 대한 가치를 부각하는 어떤 좋은 기회도 되니까 그걸 하고 복원을 해서 현대사회의 이런 아산의 지성적인 흐름이랄까 이런 걸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가보신 분도 많겠지만 서원에 지금 남아있는 유구가 제가 서원을 정말 많이 조사했거든요. 정말로 저처럼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쳤다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터가 그렇게 남아있는 데가 드물더라고요. 거의 다 서원터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거나 거기에 뭐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정말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뭐 눈이 오면 아마 이렇게 축대가 눈 쌓인 걸로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 그래서 이거는 아산군에서 아산시에서 여기 좀 오늘 오신 분들 있으면 이건 좀 시구를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게 있으면 그 건물을 드러내고 다시 하고 그러면 경비가 무지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만 봐도 제한 공간인 서당 공간하고 3문짜리, 4~3문짜리하고 강당까지는 보여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걸 좀 하면 고직사나 동서재가 과연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 규모가 얼마나 큰가, 몇 칸인가 이런 게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서원리에 있는 요 유구를 한번 좀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상하단의 제한과 광학 공간이 복원될 수가 있고
내산문, 외산문이라든가 동서재 그리고 강당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앞으로의 과제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아까 툭 건드린 것처럼 인산서원, 오연서원에 관련된 1610년에서 1868년까지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딴 서원에 가면요. 성적표도 있고요. 역대 원장 명단도 있고요. 간부들의 이름도 다 나와요. 학생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회철되지 않은 서원만 있다고 얘기하지 마죠. 회철된 서원에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정리 못한 거니까 이번 기회 아니면 또 앞으로 기회가 될 때 자꾸 해서 지금 아산을 떠났지만 재향됐던 후손들 집안에도 계속 좀 수소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 서원을 정비 복원할 때 유적을 발굴해서 지금 방금 말씀대로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어떤 모습이 남아있고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를 빨리 정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건물만 짓는 게 많아요. 제가 서원 복원 사업을 해보면 전부 건축이에요. 두 번째는 건축해놓고 제약만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서원 복원은 길게 보면, 폭넓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 복원할 때 이 건물만 하지 말고 이제 딴 걸 하라는 얘기를 마지막 써놓고 끝냈는데 여기서도 서원의 구역과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된다. 복원 건물은 뭐를 할 건가, 어떤 크기로 할 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현판이나 편액, 지문 같은 것을 어떻게 찾을까, 어떤 걸 갖고 갈까. 지금 당장 그 오현에 대한 재앙 청문은 남아 있잖아요. 조상호 스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복원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건가. 저는 여액이다 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복원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되게 그 서원 활용과 과제와 방향이라는 걸 제가 특권들이 강의로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서원 개성 활용의 문제점을 전국 걸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서원, 금우 서원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나 성격을 특화하는데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똑같이 해요. 서원들이 거의 비슷하고 제양하는 거, 유림 들어와서 모이는 거 그것만 하고 도덕, 지성, 교육, 의례, 문화예술 등 이런 것이 사실 합쳐져 있는 게 서원인데 그냥 제양으로 간다든가 교육도 서원교육을 하면서 초등학생을 유치원생 들여다 하더라고요. 이건 서원교육 아니에요. 서원교육은 먹물기가 있는 지성적인 사람들 와서 토론하고 강학하는 거지 여기서 천장원 배운 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서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 아산 인산서원 복원한다면 생각을 하고 가야겠다. 인물 추승 중심으로 가지 말라. 제야 후손들만 다니는 서원이 되면요. 서서히 딴 사람이 떠나가요. 같이 어울러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랑글씨 쓴 건 지금 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아산에서 인산서원, 오연서원을 뭔가 좀 서원문화, 유교문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오늘은 자미아 후손들이 많이 오셨지만 여기에 서원에 재향된 후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서원을 다시 복원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산서원 하면, 오연서원 하면 딱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있지만 자미아만 얘기했지만 인산서원은 하나, 둘, 셋 이런 거야. 알아? 너는 몰랐지? 이런 정도가 돼야 그걸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특화시킨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을 장소로 삼고 지성들의 집회소를 삼아야 서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제약만 해서는 박씨들만 모여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덕성 인성교육의 대안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지금 사실은 안 통하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안 통하지만 나이든 여기 오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이라든가 애들에 대한 도덕 교육이라든가 너무 안 돼요. 점수만 잘 달라고 그러지 전혀 안 됐다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학원이 아니라 서원에서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원 교육관이나 자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미안한데요.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서 개발해야 돼. 이게 바로 인산서원, 오연서원의 특징되는 거를 원투쓰리로 골라야 된다. 요거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산시나 아산연구소가 같이 모여서 인산서원을 어떻게 특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경우에 이게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이
우리 아산서원의 아산 인산서원의 문화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하고 가능하면 먹물든 좀 나이 든 세대가 오는 거. 학교 선생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림이라든가 이렇게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토론도 좀 하고 옛날 서원은 아산시장 성토도 하고 그랬을 거래요. 이따위로 말이지 이 아산시를 이 행정을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학교가 뭐 하는 거야. 아산 설천향대학이 있는데 왜 이런 거 안 하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옛날 서원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왕따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게 사실 입바른 소리고 먹물들이 하는 소리였고 그게 나는 서원의 지성이라고 봐. 그래서 지금 관광시설을 여기 뭐 막 하는데 그 활용 사업을 하는데 뭐 남자, 여자, 노인, 아들 다 해가지고 1000명 오는 거하고 서원은요 먹물 들거나 지성적인 사람이 1000명이 아니라 100명만 와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수를 늘리려고 하죠. 서원에서 똥 맺혀요. 활 쏘고. 그리고 저 어린애들 차 끓여 먹고. 이거는 생쇼잖아요. 그리고 그게 서원의 가치가 난 아니라고 봐요. 그냥 서원을 말하자면 거물로 써먹는 거지 이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안 하는 거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나 서원의 성격을 정리하는 이런 작업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거를 좀 크게 틀어서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앞으로 아산학연구소나 아산시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금만 좀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